불필요한 지식은 사라져라. 경제 따라 동의보감. 자, 오늘도 저에겐 도와주는 새 업체가 있습니다. 내추러스 브로엔시스타 황제 침양원 더임찬 녹용이 저를 도와줍니다. 허준 선생 일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준 선생이 귀향을 갔거나 관직이 파직되고 재활을 떠돌 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60대 한 중반 정도에 탁 그 노인이 딱 흰색 옷을 입고 말 한 필에다가 행랑이나 다 챙겨가지고 썩 이렇게 주유 천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느 마을에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을 해요. 내 딸이 5년째 임신을 못하고 있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을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이 됐으니 쫓겨날 판이다. 근데 너무 가난해. 한약을 쓰면 임신을 시켜요. 허준 선생 정도면. 그까짓 건 못하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나봐 그 책이 있어. 임진왜란 때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하는 과정에 전쟁통의 임산부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에 고치기 위해서 또 위급한 질병을 수록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태산집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한 전문 서적까지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5년째 임신 못하는 거 약 처방 쓰면 그 임신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약을 쓰기엔 이 집안이 가난해. 허준 선생이 고민합니다. 자기가 그 약을 갖고 있으면 주지. 근데 주유천하할 때 약을 갖고 다니진 않죠. 그 마을의 약방에서 사라 그러지.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산에 가서 캐라 그러든가. 그죠? 그러니까 허준 선생이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약 처방만 써주면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약방에 가서 사면 돼. 약이 비쌌어요. 요즘 한약값이 여러분 비싸다고 하지만 옛날은 더 비쌌어요. 옛날에는 집을 팔아서 약을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효자, 효녀 이야기 보면은 딸기가 먹고 싶다고. 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죠.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그럼 막 산에 갔는데 웬 노인네가 동굴에서 딸기가 있어. 그거 줘서 그거 갖고 와서 어머니가 병이 나았다. 이런 옛날 전래동화는 항상 구하기 힘든 걸 그것도 겨울에 첩첩산 중에서 구해오는 효자, 효녀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만큼 뭐든 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약을 재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산에 있는 야생하는 약초를 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약방이 그 마을에서 유지였고 부자였다고 전 추측이 돼요. 처방을 써본 들 뭐합니까? 가난해서 평생 번 돈을 넣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가난했을 텐데. 그래서 허준 선생이 다 그럽니다. 저녁 무렵에 이슬을 따서 먹여라.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쁘니까 또 떠나십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저녁이라는 건 해질 무렵, 저녁이에요. 보통 우리가 저녁 식사는 되게 밤참입니다. 해가 충분히 지고 난 다음에 드시죠. 그건 저녁이 아니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해질 무렵이 저녁이니까 햇빛이 은근히 좀 있을 때 어두컴컴한 게 저녁이에요. 그때 저녁 식사라는 얘기죠. 아무튼 저녁 때 해가 지고 나니 이슬을, 밤이슬을 다 따서 먹입니다. 자, 허준 선생님이 또 이제 그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지나가면서 들렸겠죠. 임신을 했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임신 못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약을 쓰기에 가정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겠죠. 죄다 이슬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임산부 말고는 임신한 사람이 단 한 건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입니다. 불임위원회가 조성이 됐겠죠. 그래서 허준 선생의 이슬 처방을 먹고 임신이 안 된 모임이 생겨요. 그래서 허준 선생한테 따집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슬을 먹었는데 왜 임신이 안 됐습니까? 막 따져요. 허준 선생이 조용히 그 허준 노인이 물어봅니다. 아침 이슬을 먹었느냐, 저녁 이슬을 먹었느냐. 깜짝 놀랍니다. 다들 급하잖아, 막. 아침 이슬을 먹었던 거야. 해가 뜨자마자 막. 아침 이슬은 기가 생하니까 우리 몸에 순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임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신은 저녁 이슬을 먹어야 된다. 저녁 이슬은 모든 기를 수렴했기 때문에 그게 임신에 도움이 된다. 아침 이슬은 상승하는 에너지고 저녁 이슬은 하강하는 에너지다. 임신은 자궁으로 가니까 하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다 같은 이슬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이슬이냐 저녁 이슬이냐, 이것이야말로 한의학의 위대한 음양관입니다. 물론 실제 저녁 이슬을 먹고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괜히 그거 했다 욕먹습니다. 시험관하기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우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비유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음양관은 상승과 하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허준 선생의 일화를 볼 때 맞냐 틀리냐는 이지주권 하수의 이야기입니다. 밤이슬과 아침이슬의 차이, 저녁이슬과 아침이슬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이 한의학의 음양관을 이해하고 우리가 모든 약초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재미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허준 선생의 두 번째 우화가 있어요. 3대가 과부야. 그렇게 과부가 있는데 다행히 남편이 죽기 전에 애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 애가 또 아들입니다. 3대 과부집에 아들 하나가 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허준 선생이 또 지나갑니다. 항상 그런 극적인 상황에 흰 그 도포를 입은 수염이 하얗게 있는 노인 인자한, 누구를 생각하면 해리포터 교장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 허준 선생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아이고 곡소리가 납니다. 또 허준 선생이 봅니다. 이 집에 무슨 병고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뭐 하인이 나왔던, 아마 당사자, 우는 당사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하녀 정도가 나왔겠다. 이 집안 3대가 과부인데 귀한 그 아들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볼 때 죽지 않은 것 같구나. 빨리 이르러라. 내가 살빵도를 알려주겠다. 다 그런 거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럼 선생님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허에 준자를 쓴다. 허준이다. 난리가 난 거야. 그 허준이 온 거야. 그 조선 팔도에 허준의 명성을 몰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 그 본인 엄마가 다 나와서 아이고 우리 손자, 아이고 우리 증손자, 아이고 우리 아들을 구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마을 어귀에 가면, 마을 어귀에는 다 있습니다. 그 천하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남장군과 여장군이 서 있고 거기에는 늘 이제 정자가 하나가 있고 거기서 동네 형님들, 동네 아저씨들이 놀고 있습니다. 뭐하고 놀죠? 장기 두고 놀고 있습니다. 가서 장기알을 가져와라. 장기알을 가져와서 그걸 다려서 먹이면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허준 선생, 허준의 위명이 있어. 그 이제 하녀든 하인이든 가서 그 장기알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끓여서 먹입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난리가 난 거야. 그다음부터 죽으면 다 장기알 또 끓여 먹일 판이야. 도대체 장기알을 끓여 먹였는데 왜 애가 살아났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대가 과부입니다. 여성의 에너지가 극에 달했어요. 음의 에너지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양이 견디질 못해. 양은 촛불이라고 생각합시다. 음은 말하자면 저수지, 바다, 비라고 생각합시다. 촛불이 하나가 겨우 있어. 아기가, 남자아이가. 근데 저수지가 있어. 비가 내려. 바다가 있어. 이 불기운이 견디겠어요? 그 음의 기운에 애가 치여서 놀란 거야. 쇼크난 거야. 기절한 거야. 근데 장기는 뭐죠? 남자들이 두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하게 옛날에 소변 대변 보고 손도 안 닦았을 거 아니야. 지저분하게 그 남자들의 양의 에너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죠. 그리고 장군이야, 멍군이야 할 때 그 도끼, 살기, 이런 양의 가장 첨예한 에너지가 극에 몰려 있는 게 장기알이죠. 그래서 극음의 에너지 상태를 극양의 에너지로 상쇄를 시킨 게 장기알을 다려 먹어서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 그럼 또 얘기합니다. 하수들. 그러면 장기알 살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극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극양의 에너지로 상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의학의 음양의 이론이에요. 추워서 덜덜 떠는 사람한테 따뜻한 약을 먹이는 거고, 더워서 열이 나는 사람한테 차가운 약을 먹어서 불을 꺼주는 거예요. 장기알은 남자의 독한 살생의 에너지, 독한 전투의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바로 극음, 3대가 과부가 3명의 과부에 의해서 지쳤던 아이가 그 장기알을 다려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음양관을 허준 선생의 일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명의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화를 보더라도 음양관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고, 그 다음에 이 동의보감을 읽어본 사람, 여러 번, 한 번 아니에요. 3번을 읽어봐야 돼요. 제가 3번 읽어봤기 때문에. 3번을 읽어본 사람은 도교의 양생술, 정기신의 체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준 선생의 일화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했고요. 허준 누구일까요? 위대한 슈퍼스타입니다.